청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심령학자라고 써놨는데 심령학자 맞거든요. 조상들 그러니까 영혼들하고 소통합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말려만 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고 여기에 그 청암 박재현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청암 박재현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대충 좀 나올 겁니다. 뭐 책 쓰는 것도 여기저기 있으니까 뭐 책 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이래서 이제 책 소개는 될 수 있으면 생략하고 본론만 하겠습니다. 본론만. 자, 여기 보면은 절대로 자살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밑에 써놨습니다. 자살을 하자고 강요하는 전제는 정신치료를 하면서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이다. 프로이트는 정신치료를 하면서 보니까 특히나 사람이 저녁에 꿈을 꿔요.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통해서 프로이트가 정신치료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내가 생각한 나 말고도 다른 존재들이 있다. 그 존재를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고 정하고 명명하였고, 그리고 의식의 세계는 10% 미만이고 무의식의 세계는 90%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이 의식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프로이트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질병이 무의식들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거는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관점이고, 사주에서 보면은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음양오행 중에 어느 한 오행이 예를 들어서 나무 목오행이 약하거나 극이나 충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간이 안 좋습니다. 간이 안 좋고 간암이나 간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란 것은 결국은 내 장기거든요. 내 몸속의 장기이면서 내 몸에 60조의 세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들도 생각이 있는 거죠. 세포 장기들도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자, 그러면은 무의식이 자살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의식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모든 질병의 근원은 무의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무의식을 욕망의 덩어리라고 했는데, 무의식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듯이 내 몸의 모든 장기고 그 다음에 세포들이고 또 다른 나의 정신세계이란 말이죠. 정신세계에 있는데 그 세계는 모든 장기들이 내 생존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내가 뭐 피 돌리고 뭐 심장 돌리고 뭐 간에서 하고 위장에서 소화시키기도 합니까? 그것을 다 하는 것 존재가 무의식이란 존재이고, 그 무의식이란 존재가 바로 내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란 존재는 기생충이라 볼 수 있어요. 무의식의 위에 올라타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기생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심한 말이지만은 하여튼 무의식은 생존을 책임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들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능력대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데 나는 게으르고 미련하고 욕심꾸러기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일이 안 풀리고 살아가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 무의식들이 내 몸주인 이 인간은 더 이상 살아야 할 값어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인간하고는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들이 본의식인 나에게 자살을 자꾸 강요합니다. 자살을 강요해서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살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주었다고 하는데 부모들이 무슨 능력으로 목숨을 줍니까? 솔직한 얘기로 부부가 재미 보다가 생겨서 이 세상에 나와진 것이죠.
그러면 생명은 누가 주는 겁니까? 과거에 할머니들은 그 장독대에서 빌었어요. 삼신한매에게. 삼신이 내려준 것입니다. 신이 내려준 생명이지 부모가 나에게 준 생명이 아닙니다. 신이 준 생명을 마치 내 것인 양 하고 자살을 하게 되면 신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죽어서 올라온 그 자살한 사람을 보고 그냥 두겠습니까? 작살납니다. 여기 인간 사회에서 뭐 부자가 되든 뭐 재벌이든 대통령이든 뭐 국무총리이든 누구든 간에 국회의원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자살하면은 바로 신에게 불려가서 신의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고요? 사주가 맞으니까. 사주가 맞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반드시 있다. 사주가 안 맞으면 사주제들 다 사기꾼이죠. 맞기 때문에 사주를 보고 있고, 물론 뭐 달콤한 말을 해갖고 뭐 사주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주는 정확합니다. 사주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으면은 그 나에게 한번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산에서 처음으로 그 철학관 철학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사주가 틀리면은 사주가 당신이 살아가는 거가 틀리면은 당신의 생일이 틀렸다고 항상 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생일이 틀렸기 때문에 사주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저 울산에 있을 때 여성문화대학에 강의 나갈 때 심심해서 생활 역학을 했거든요. 하다가 심심해서 사주 한번 봅시다 이래갖고 사주 보고 싶은 사람 이래 손들어가 어떤 아줌마 아줌의 사주를 봤는데 맞다 틀린다 소리를 절대로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계속 틀렸다 그래요. 틀렸다 그러더라고. 아 가만히 있으라는데 왜 자꾸 틀렸다 하니까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튿날 찾아왔어요 사무실에. 찾아오기를 왜 안 맞다면서 왜 왔어요 이러니까 너무 잘 맞았어요 창피스러웠어요. 그게 사주입니다. 그게 사주니까 어찌됐든 간에 자살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자살을 하면서 내 자식들을 마치 내 물건처럼 데리고 가는 일은 더더욱 해서 안 됩니다. 혼자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죽으려고 하는 내 부모 밑에서 부모로 인해 갖고 이 세상 왔지만은 그 생명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그 생명 나름대로 생존해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라는 이유로 죄 없는 내 아이들까지 데리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합니까? 자살 중에도 제일 무서운 벌을 받는 사람이 바로 동반 자살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요. 자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을 한번 봅시다. 왜 누가 어느 존재가 뭐가 무의식 어느 정도가 의식이 생기냐면 들어봅시다. 자, 이거 오늘 뽑는 건 오늘 양력 2020년 5월 23일 조금 전에 뽑았어요. 여기 그죠? 이 시간이 있을 건데 시간 없나? 있네요. 16시 10분 4시 10분 뽑았거든요. 지금 4시 25분이네. 뽑아가지고 봅니다. 자, 이 사주의 주인공은 남녀를 불문하고 나는 누구냐? 요 병화입니다. 병화 불이거든요. 큰 불, 태양이라 그러기도 하고 큰 불입니다. 여기에 나입니다. 나는 큰 불의 어떤 생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큰 불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존재들 누구냐 이거죠. 자, 여기 옆에 또 병화 있죠. 옆에 또 병화가 있는데 이 병화가 누구냐 이거죠. 아, 이게 잘 안 되네. 이 병화는 다른 존재죠. 똑같은 병화라도 여기 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지만은 이걸 우리가 사주상 뭐라고 합니까? 형제라잖아요. 형제, 친구. 똑같잖아요. 여기 떠지요. 신금, 신금, 그 다음에 경금. 그죠? 다 다른 존재들이죠. 이걸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뭐 학교도 안 다니는 아무리 무식해도 다르잖아요. 사화, 자수.
요 존재들이 바로 무의식의 존재들이에요. 다르잖아요. 요 존재들이 바로 장기이고 내 몸의 장기고 셰퍼들이고 무의식 세계도 요 존재들은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인데 프로이트가 꿈을 통해서 꿈 분석을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하였지 사람 정신 상태를 보고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한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인데 무의식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지장간에 있는 무의식들. 있잖아요. 지장간에 있죠. 있잖아요. 요 무의식들이에요. 지장간에. 요 무토, 임수, 경금, 무토, 병화, 간목, 무토, 경금, 병화, 임수, 개수. 이거 숫자로 세면 몇 개면 됩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그러니까 18대 1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정확하게 본 것이죠. 18대 1. 그죠? 18대 1이 18대 1. 18대 1로 보면 돼. 1로. 18대 1 맞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하죠. 무의식의 세계는 10% 미만이고 의식의 세계는 90% 이상이다. 맞잖아요. 18대 1이니까. 그러니까 이 무의식 세계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지배를 하는데 문제는 다른 것은 다 그래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은 지배를 못해요. 왜? 내가 이야기를 해도 옆에서 소스를 쩌잖아요. 나는 이 강하다. 했잖아요. 이 사주의 주인공은 키포인트를 뭐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키포인트는 이거거든요. 이걸 인사신형살이랍니다. 역학상 지세지형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러니까 엄청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요걸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나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력이 강해요. 그 정신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 정신력을 강한 데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써버리면 이제 안 풀린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정신력이 강한 사주들은 뭘 해야 되느냐?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 이 지세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다는 것은 사리에서 이 살이라 그러죠. 살. 살이란 죽이는 것입니다. 살, 죽일 살자예요. 역학식 들여다보세요. 죽인다는 것이거든요. 죽여야 되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장군이 돼서 죽여야 됩니다. 사람 죽이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일 수 있는 사주, 이 사주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주가 생명과 연관된 일을 하지 않고, 생명과 연관된 일은 옛날에 지금 백정이죠. 백정이 아니고 사형하는 거 칼 들고 하던 거 있죠. 백정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은 현 시대에 뭐냐? 의사, 군인, 경찰, 검사, 군무원, 그죠? 검찰청 직원 그쪽이에요. 이 간호사를 약해요. 의사로 가야 되는데 간호사 쪽으로 하면 약해요.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거다는 것은 사주가 강력하다는 것은 차로 비교하면 25톤 이상 되는 차라고요. 그 차를 그죠? 예를 들어서 조그만 1톤도 안 되는 차 있죠. 500g, 600g짜리 짐 싣고 다니면 차 고장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고장 나겠죠. 그 차가 정신이 있다면은 500g씩, 1000g씩 싣고 한번 달려보세요. 차가 스트레스 받겠죠. 바로 그거예요. 이 사주란 것은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고 사회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고 이거 안 풀리고 이러면요, 요 존재들이 나에게 죽자 그럽니다. 죽자, 니 살.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자니까 죽자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 이거 죽 싫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 그죠? 연쇄 살인범, 갑자기 돌변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 살인자. 그 살인자들은 이런 살들이 다 있습니다. 안 봐도 있습니다. 사주에 무조건 있습니다. 없으면은 사람을 죽일 용기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있고, 그러면은
왜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강한 정신력이 있는데 그렇게 가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내가 사용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이름이 부드럽고 연약하고 매갈이 없으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이런 사주들이,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이 이름을 부드럽고 연약하고 매갈이 없는 이름을 사용하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눈이 반짝거려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다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부터 서서히 그 눈빛에 강렬한 힘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 환장하겠죠.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까? 내 몸주란 사람이, 몸주란 사람이 이름까지도 부드럽게 연장한 걸 쓰고 있으니 이거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름이 엔진이거든요. 차의 엔진. 엔진이 25톤짜리 엔진, 모닝 엔진 걸어 놓으면 차 갑니까 앞으로? 안 가죠. 차 빠집니다. 엔진 빠지고. 그러니까 병 걸리죠. 자살의 독이 되어서 나오는 거고, 우울증, 정신병, 뭐 어디가 안 좋아갖고 스트레스성 질병, 여기 전부 사지에서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성 질병은 병원에 가면은 병명 안 나옵니다. 사진 한번 찍어도 안 나옵니다. 사주에서 나오는 질병은, 그죠? 스트레스성 질병은 병원에 가서 사진 한번 찍어도 안 나오고, 의사들이 처방을 어떻게 해주느냐? 현대 시대에 살다 보면은 쌓이는 스트레스, 현대성 스트레스성 질환이 나면서 신경안정제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다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요 사주는 이제 이렇게 요 대운대로 살아가거든요. 요 대운대로 살아가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 오늘 주제는 자살이니까 자살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주 안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이고 자기 생리를 숨기기나 그런 사람들이지, 사주는 절대적입니다. 왜 사주가 안 맞아요? 안 맞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해. 내 부산 있을 때 그 생일 모르는 사람 생일도 찾아주고 했는데, 맞습니다. 부산 있을 때 어떤 한 친구는 내 사주 번호 보고 지도 배워갖고 내 잡아먹는다. 그리 잡아먹는다 이러잖아. 그죠? 내 위에 올려서고 벼르고 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뭐 다른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잘 맞다면서 뭐 사주가 이렇게 잘 맞느냐고. 맞습니다. 근데 사주 잘 맞춘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고 고객 많이 오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성질이 좀 더러워서 거짓말 안 합니다. 사주 있는 대로 다 까발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사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감에서 욕합니다. 지 사주도 못 보는 놈이 멋쩍어졌다 이러거든요. 달콤한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요새 만약에 애가 내하고 있는 데서 오면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는 사업도 하면 안 돼요. 쫄딱 망합니다. 그런데 쫄딱 망하는데 사업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잘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죠? 무조건 의사나 경찰, 검사 그쪽으로 가야만 됩니다. 생명공학 쪽으로. 이사들이 연구 분석하는 것도 안 돼요. 이 외관은 둔하거든요. 여기 흔히 말하는 사주의 식상이 없거든요. 식상이 없는 사람은 둔해요. 대인관계도 잘 안 되고, 대인관계도 잘 안 되고,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활용할 줄 몰라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사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절대로 그 뭡니까?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터널에 입구가 있으면은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시간, 이 순간이 고통스러워도 언젠가는 출구가 나타납니다. 참고 또 참고 그러세요. 되게 하거든. 어쨌든 저 산에 가서 이 세상 보고 욕을 좀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절대로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청남 박재현이었습니다. 박재현이었고, 뭐 밑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링크 거는 것도 뭐 배아가 뭐가 걸어놨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들여다보면은 과연 심리학자가 맞는가? 정한 박재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